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보육교사로 온 6주차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주차 수업은요, 5장 표준 보육과정과 보육교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확진이 돼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이제 좀 이번 보육교사론 시간까지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이 많이 부어서 목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 여러분들께 미리 이번 주만 양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차, 7주차, 8주차, 다음 주 다 다음 주죠. 그때는 대면 수업 하시는 거 아시죠?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하고 다음 주에 우리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6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5장 나가죠. 그죠? 표준 보육과정과 보육교사 나가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 다음 주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인 거 지난주에 공지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보육교사, 일부 보육교사의 기초에서 1장 현대사회의 변화 보육교사,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까지 해서 우리 중간 시험 범위고요. 다음 주에 우리 대면으로 중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면 시험 일정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5장 나가는데요. 우리 이 5장 수업까지 다 마친 후에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장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표준 보육과정과 보육교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첫째,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재정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내용과 목표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토대로 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요, 보육과정의 이해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표준 보육과정의 제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리과정의 제정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적 및 목표에서 표준 보육과정 0에서 2세 표준 보육과정의 목표, 그래서 표준 보육과정은 0에서 1세, 그리고 2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0에서 1세와 2세의 보육과정의 목표, 그리고 누리과정 3에서 5세의 목표, 그리고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보육과정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 및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교수학습과 평가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본생활 영역, 신체운동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그리고 예술 경험, 자연탐구 영역까지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은 6개
이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6가지 영역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우리 누리과정은 몇 개죠? 5개죠. 누리과정은 여기 있는 기본 생활 영역과 신체 운동 영역이 합쳐져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요게 이제 합쳐져서 우리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으로 명명이 돼서 우리 5가지 누리과정은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장 한번 목차 살펴봤는데요. 이 목차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장은요, 표준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재정 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재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표준 보육과정,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집 가시면 우리 표준 보육과정, 이런 걸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 표준 보육과정은 제4차, 우리 했었죠.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0에서 2세, 그래서 0에서 1세 나눠져 있고 2세에 나눠져 있죠. 그리고 누리과정은 우리 개정누리과정 3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계셔야지 돼요. 모든 교과목에서 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과정을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 우선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기준이자 틀을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뭐가 있을까? 우리 앞서도 살펴봤지만 만 0에서 2세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0에서 1세, 2세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과 만 3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의미에서 이 보육에 있어서 이런 보육과정 역시 큰 의미에서는 교육과정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육은 영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보호와 교육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육과정 역시 커다란 의미에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현재 2021년 제7차 이후에 수시 개정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15년에 개정이 되고 조금씩 계속 수정이 돼서 2020년도까지 수정이 돼서 2022년도에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이. 초중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여기도 교육부 소속인데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교과서로 가지고 나뉘죠.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가 있어요? 없죠.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러한 수업이, 이런 교육 과정이 순수하게 우리 교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는 전적으로 교사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그래서 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교사의 변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육교사가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수준은 보육 및 교육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교사가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제 국가에서 지시해준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풀어서 이제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부분들까지 다 전적으로 교사에 의해서 교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교사라는 이런 면인이 보육이나 교육에 있어서의 이런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면인이 되겠죠. 그래서 교사는 이러한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바르고 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침을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준보육과정과 함께 누리과정을 우리 이제 실행하는 것들은 취학 전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에서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보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보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표준보육과정의 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보육과정의 제정, 우리 그림 5-1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되었죠. 아주 중요한 이런 사건이죠. 우리 영유아보육법 제정 아주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보육사업에 있어서 이런 보육사업들이 이제 많이 확대되고 발전되었죠. 기존에는 단순하게 이제 타가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런 보육사업들이 많이 확대하고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04년에 들어서 이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좀 담당을 했었는데 2004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여성부로 우리가 이관을 했죠. 여성부로 이관이 되었다가 그러다 이제 우리 또 다시 바뀌긴 바뀌었어요. 2008년에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개정되거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여기도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다시 여성부로 갔다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그러니까는 이게 좀 이 부분이 이 분야가 사업이 될 만하다 싶으면 여기서 또 가져간다고 하고 여기서 가져간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에 진짜 많은 것들이 이 보육 사업에 있어서는 진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2004년에 그러면서 이제 전면 개정이 되면서 다시 여성부에서 맡았다가 2008년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2004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표준 보육 과정의 개발과 보급을 이제 명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 표준 보육 과정 제정의 이런 법적 근거,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영유 보육법이. 그리고 2006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이 시기에 사실 표준보육과정 제정 이전에는 보육에 대한 어떠한 이런 국가 수준의 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 수준이 정말 선생님에 따라서 정말 이때만 해도 진짜 더 큰 이렇게 갭이 벌어졌겠죠. 더 큰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의 질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이제 요인 중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 플랜을 발표를 하게 됐죠. 이 새싹 플랜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루어진 건데요. 이 새싹 플랜을 발표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제 많이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영아 기본 보조금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차등 보육료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지원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 2007년 그리고 이제 2007년에 국가 수준의 보육 지침을 마련하고자 표준 보육 과정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때 최초 입법화된 표준 보육 과정령과 고시안을 마련을 했고요. 2008년부터 우리 표준 보육 과정을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하면서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가 수준의 보육 과정의 이런 내용들을 보육교사나 시설장, 원장 선생님들이겠죠. 이게 교육용 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을 했죠. 그리고 2009년에는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 플랜이 이제 수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좀 강화하고자 아이사랑 플랜을 이제 수립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2020년 결국 이러한 이제 표준 보육 과정은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2020년 제4차 표준 보육 과정,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이제 시행이 됐는데, 보육교사들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국가 수준의 지침,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준 보육 과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교육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리 과정의 제정입니다. 자, 우리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계속 나오죠.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이원화 체계가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들은 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 그리고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보육은 영유아 보육법이 이제 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 이원화 체계가 구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관할을 해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랑 여기랑 이제 우리가 이원화 체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럼 우리 누리과정 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림 5-2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997년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유아학교 신설이 포함된 유아교육 개혁안이 제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유아학교 신설이 포함된 유아교육 개혁안이 제시가 1997년이 되었고요. 이후 유아교육에 대한 독립 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래서 유아교육 법안의 이러한 주요 내용과 목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해서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을 하자. 그래서 유치원은 종일반을 근간으로 하되 24시간 보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만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에 대한 이제 실시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보건복지부와 보육계의 이런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차례 유아교육법이 이러한 이제 제정되는 이러한 제정 노력이 조금 더 무산이 되다가 2004년 1월에 유아교육계 그리고 보육계가 이렇게 이제 협의를 통해서 유아교육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영유아 보육법이 역시 전면 개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영유아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국가 지원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2012년 이후부터 이런 보육 및 유아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2012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5세 누리 과정을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도에 3에서 4세 누리 과정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5세 누리 과정을 이제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 시행하고 고시까지 5개월의 짧은 기간이 진행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누리과정 개정할 때 연대에서 처음에 이루어졌거든요. 연세대 김병숙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김병숙 교수님 그 팀에서 이 누리과정을 이렇게 그 팀을 주축으로 해서 이 누리과정이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특히 이제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흐름에 맞춰서 정말 몇 개월 만에 뚝딱 하고 만들었어요. 이때도 만들 때도 이제 모든 인력이 다 투입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외국의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이나 뭐 뉴질랜드가 나왔는데 이 교육계획은 영국이나 뉴질랜드 10여 년에 걸쳐서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에 걸쳐서 좀 만들 때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사실은 겪긴 했죠. 그래서 이거를 받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교사들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많이
숙제를 못하는 부분, 유전하고는 이제 숙제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13년에 이제 3에서 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고, 이러한 이제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이제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에서 5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보육료가 전면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이상적인 국가 수준의 이러한 것들, 이런 체계에 이제 조금 더 한 발자국씩 발맞춰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우리 2020년에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이 되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러한 이제 개정된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자, 우리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 대해서는요, 우리 2교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 가셔서요, 퀴즈 꼭 풀어주셔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2교시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